안녕하세요. 최근 호주 부동산 시장을 두고 은행들과 투자 기관들이 잇따라 경고성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호주 집값이 5%에서 1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AMP 역시 2026년과 2027년에 걸쳐 전국의 집값이 약해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어요. CBA도 기존에 내놓았던 전망을 낮추면서 일부 도시는 가격 하락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베런조이는 올해 호주 주택 거래량이 무려 17% 줄어들 수 있다고 예측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전망들을 보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포인트를 하나 더 찾았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사람들이 사고 싶어도 살 수 있는 집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호주는 이미 약 20만 채에서 30만 채 수준의 주택 부족을 안고 있고, 일부 주요 도시에서는 매물수가 과거 고점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곳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금리가 오르고 있는 지금 같은 시기에 매수자와 매도자는 어떻게 움직일지, 단기적인 가격과 장기적인 공급의 흐름은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은행들이 말하는 호주 부동산 전망이 과연 어떤 신호를 주고 있는지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은행들이 왜 이렇게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지부터 봐야 하는데요. 사실 지금 호주 부동산 시장에 부담이 되는 요인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CBA는 최근 주택시장 전망을 낮추면서 호주 부동산 시장이 여러 방향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봤어요. 매수 심리가 약해지고 있고, 경매 낙찰률도 예전만큼 강하지 않고, 주택 대출의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높은 금리에 대한 부담, 그리고 연방 예산안에서 나온 세제 변화도 기존 주택의 투자 매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CBA는 기존의 2026년 전국 집값이 약 3% 성장할 것으로 봤던 전망을 낮추고, 이제는 전국적으로 거의 보합 수준에 머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별로 보면 시드니는 약 6%, 멜번은 약 7%, 캔버라는 약 2%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여기에 AMP 역시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AMP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셰인 올리버는 2026년과 2027년을 합쳐 전국 집값이 약 5% 정도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어요. 그 이유로는 CBA와 비슷하게 RBA의 금리 인상, 낮아진 주택 구입 가능성, 약한 소비자 심리, 그리고 투자자 세제 변화가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호주 집값이 5%에서 무려 10%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실제로 10% 가까이 하락한다면 호주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십 년 만에 상당히 큰 조정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당분간 호주 집값은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일부 지역은 실제로 하락을 하고 있고, 투자 심리도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고 있고, 거래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만약 단기적으로 집값이 5% 빠지게 되면 같은 기간 실제로 시장의 공급과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런 하락한다는 얘기를 듣는 것으로만 끝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의 집의 숫자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이번에는 베런조이의 전망을 볼 텐데요. 베런조이는 올해 호주 주택 거래량이 약 17%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래량이라는 것은 단순히 집값이 오르느냐 떨어지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부동산의 수를 말해요. 쉽게 말하면 올해 집을 사고 파는 움직임 자체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이 약해지면 매수자만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금리가 높고 불확실성이 커지면 매수자들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기다리면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결정을 미루게 되죠. 그런데 동시에 매도자들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집을 팔려던 사람들도 이 안 좋은 시기에 지금 굳이 팔아야 하나? 시장이 불안한데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매물을 내놓지 않게 돼요. 물론 대출이 부담되는 분들은 팔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사람들이라면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팔고 나서도 또 다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가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장에서는 실제로 거래량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는 거래량 감소가 곧 좋은 매물의 부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집값이 약해지는 것이라는 뉴스만 보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나중에 더 싼 가격에 좋은 집을 쉽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매도자들이 자신들의 집을 생각만큼 많이 내놓지 않는다면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도 이들이 살 수 있는 좋은 매물들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베렌조이의 전망을 정리해보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예측을 한다기보다는 앞으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더 줄어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격을 보면서 매물량도 같이 확인을 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베렌조이의 이런 전망이 실제 데이터와도 맞아떨어질까요? 이걸 보기 위해서는 지금 호주 부동산 시장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집이 매물로 나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SQM 리서치의 데이터를 보면 호주 전체에서 판매 중인 주택수는 2010년 이후 장기적으로 줄어드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2010년대 초반에는 전국적으로 매물로 나와 있던 주택수가 35만 채를 넘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인 2021년에 한 번 크게 줄어서 지금은 대략 22만 채에서 23만 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실제로 살 수 있는 매물의 수가 과거 고점과 비교했을 때 약 30%에서 35% 정도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단순히 올해 거래량이 줄어들 수 있다 정도로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시장에 매물이 충분히 많은 상태에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 수 있는 집이 부족한 상태에서 거래량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호주에 주택 위기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을 텐데요. 렌트를 구하기도 어렵고 첫집 마련도 어렵고 좋은 입지의 집을 사려면 여전히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에 풀리는 집이 베렌조이가 전망한 대로 감소하게 되면 매수자들도 선택지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즉 좋은 매물은 계속해서 찾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 하락 뉴스를 보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집을 싸게 살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내가 살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사고 싶어하는 매물의 숫자와 가격을 계속해서 트래킹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각 도시별로도 판매 가능한 매물수의 흐름을 함께 보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 멜번을 보면 지난 몇 년 동안 판매 가능한 매물수가 비교적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고 그레이터 멜번 기준으로 봐도 집값 상승은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빅토리아주에 있는 모든 지역이 똑같이 움직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빅토리아주라도 상승한 지역이 있고 하락한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볼 때 도시 전체뿐만 보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동네별로도 따로 봐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그동안 멜번은 매물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가격 상승이 제한적이었고 시드니 또한 매물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가격의 오르내림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시드니와 멜번은 금리 상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오르면 매수자들의 구매력이 줄어들고 수요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호주의 다른 지역을 보면 퍼스는 2018년과 2019년쯤 판매 가능한 주택수가 약 2만 8천 채 수준까지 올라갔지만 지금은 약 1만 3천 채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매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집이 절반 이상 줄어든 거죠. 브리즈번도 한때 약 3만 채 수준이던 매물이 지금은 약 1만 3천 채 정도로 줄었고 애들레이드도 약 1만 8천 채에서 약 8천 채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보면 이 세 도시가 최근 가장 강한 가격 상승을 보였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퍼스는 최근 12개월 동안 약 26%, 브리즈번은 약 19%, 애들레이드는 약 12% 상승했습니다. 결국 가격이 강하게 오른 이유는 단순히 분위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시장에 나오는 집은 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은행들의 전망을 볼 때도 각각의 도시의 주택 공급이 얼마나 부족한지 매물이 얼마나 줄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새로 지어질 주택 공급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기존 매물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새로 지어질 주택 공급도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하우스 가격이 너무 비싸서 많이들 아파트 쪽으로 관심을 가질 텐데요. 최근 CBRE에서도 아파트 시장 전망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이걸 보면 2027년부터 2031년 사이 아파트의 공급 전망을 기존보다 9% 낮췄어요. 그리고 2030년이 되면 아파트 건설 물량이 이전 전망보다 14%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CBRE는 2030년쯤 주요 도시에서 아파트 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할 수 있다고 전망하는데 시드니는 약 2.4배, 브리즈번은 약 3배, 퍼스는 약 4.2배, 멜번은 무려 약 5배까지 수요가 공급을 넘어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공급이 조금 부족하다는 수준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싶어 하는 핵심 지역에서
주거 공간 부족이 훨씬 더 심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호주 인구는 이미 2,800만 명을 넘어섰고 인구 증가는 계속 기존 전망을 앞질러 왔어요. 그런데 정부가 목표로 하는 5년간 120만 채 신규 주택 공급을 맞추려면 매년 약 24만 채, 매달 약 2만 채 정도의 주택 승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승인 물량은 한 달간 약 1만 7,300채 수준으로 필요한 속도보다 약 13.5%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건 미래에 생길 수 있는 문제라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 부족한 상태에서 앞으로 지어질 집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진짜 장기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단순하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고 매수자들의 대출 가능 금액도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약해지고 가격이 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리 상승이 수요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공급도 함께 줄인다는 점인데요. 공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기존 매물의 공급,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신규 공급이에요. 먼저 기존 매물의 공급을 보면 이렇게 높은 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집을 팔려던 사람들은 쉽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매물일수록 집주인들은 그 집을 더 오래 가지고 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좋은 매물의 경쟁이 지속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신규 공급도 마찬가지인데요. 금리가 오르면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금융 비용은 올라가고 동시에 완성된 집을 살 구매자들의 구매력은 낮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낮은 금리에서는 겨우 사업성이 맞았던 프로젝트도 더 이상 수익성이 맞지 않게 돼요. 결국 일부 건설업체는 어려움을 겪고 신규 프로젝트는 지연되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은 단기적으로 집값을 누르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기존 매물과 신규 공급을 모두 줄이면서 장기적인 주택 부족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거죠. 결국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핵심은 단순한데요. 은행들의 하락 전망은 무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말한 5%에서 10% 하락 가능성, AMP의 약세 전망, CBA의 보합 전망, 그리고 베렌조이의 거래량 17% 감소 전망까지 보면 단기적으로 호주 부동산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 다음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호주는 여전히 약 20만 채에서 30만 채 정도의 주택 부족을 안고 있고 기존 매물은 줄어들고 있으며 신규 주택 공급도 정부 목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금리 상승은 매수자만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매도자와 건설업체까지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조금 내려간다고 해서 시장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이것이 지금 당장 무리해서 아무 집이나 사라는 뜻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집을 사려는 분들은 인스펙션을 많이 다니면서 현재 분위기가 어떤지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자와 첫 주택 구매자가 봐야 할 것은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인구 증가율, 시장에 나온 매물의 숫자, 주택 승인율, 착공과 완공의 숫자, 공실률, 렌트 상승률과 같은 데이터예요. 결국 장기적으로 가격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충분한 집이 공급되느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두 번째 뉴스레터가 발행이 될 텐데 여러분들 중 부동산 투자에 대해 조금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메일로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은행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의견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